안녕하세요, 카메입니다. 저는 쿠데에서 현재 옥토재팬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2기까지 진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롯데온 이런 데 입점해서 셀러로서 판매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의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월 매출 평균 202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2억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12억 정도의 매출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판매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 구매 대행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래도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일본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비율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일본 구매 대행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이런 질문에 대한 해소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좋은 정보도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정기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옥토퍼스맨 채널에서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을 몇 가지 추려서 와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국 구매 대행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랑 일본 구매 대행 어떤 게 더 초보자한테 좋나요? 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국 구매 대행 장점, 단점,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많이 먹는 분들은 마진 한 30%, 40%까지 뭐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하셔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 사입이나 브랜딩으로 나아가시면서 마진을 극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키워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제품을 판매하든 분명히 여러분들이 온라인 셀러로서 활동을 한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의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점으로는 키워드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자 입장에서 고매출을 낼 수 있는 이런 대형 키워드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경쟁도 굉장히 극심하고, 그럼 결국 초보자 입장에서는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에서 조금 판매를 하게 되실 텐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고매출을 내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 그리고 상품을 올린 개수 대비 효과를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 업로드에서도 아무래도 타오바오를 가보시면 아실 텐데, 그 상세 페이지 이미지 자체에 중국어가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근데 요즘 저희 국내 플랫폼들에서 이런 상세 페이지 이미지에 중국어가 박혀 있는 걸 제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판매를 많이 하시는,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페이지에 있는 중국어 자체를 한국어로 다 번역하는 작업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 이런 걸 다 맞춰서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상품을 업로드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업무 플로우가 좀 꼬이는 부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품 CS 부분에서도 조금 꽤나 많은 편이에요. 상품을 받아보셨을 때 고객이 좀 상품 자체가 이미지랑 너무 다르다, 아니면 고장이 너무 잘 난다, 품질이 안 좋다, 이런 관련된 CS가 많이 생길 여지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은 이제 잘 파는 셀러분들, 중국 구매 대행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가격 협의를 다 합니다. 중국 구매 대행 타오바오에 있는 셀러들이랑.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 진입을 했을 때 이 구매 대행 중국 타오바오 셀러랑 협의를 할 수 있나요? 이제 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매를 한 내역이 없으니까 당연히 중국 애들 입장에서도 협의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새로 진입을 했을 때 이런 고인물 셀러랑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이미 잘하고 계시는 셀러분들이랑 경쟁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재권 문제도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 구매 대행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좀 고객의 니즈만 파악해서 상품을 올리면 바로 판매가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 한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판매를 일으킨 적도 많고요.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제가 상품만 잘 올렸다면 하루 이틀 내로 판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출을 내기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 수강생 중에 이제 구매 대행 생 초보셨던 분이 있어요. 아예 중국도 안 해보시고 일본도 안 해보신 분.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지금 제가 1기 끝난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지나가는데 이제 상품 한 400개 올리고 매출 한 1,700만 원 정도 나오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하시는데, 이제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초보자 입장에서 그렇게 판매하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세요. 뭐 제목 지을 때도 그렇고, 왜냐면 저희는 보통 품번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거든요. 어떤 신발을 팔면 그 신발 고유 품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상품 제목 짓는 것도 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상품 업로드 자체도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라쿠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쿠텐은 이미지에 글씨를 안 박아요, 보통 셀러들이. 그래서 이미지 따로, 글씨 따로예요. 그래서 메일로 그냥 간단하게 번역해서
저희가 업로드할 때 복붙하면 그게 상세 페이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상품 자체 설명이 굉장히 물론 카테고리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자세할 필요가 없는 게 고객이 저희 판매자보다 그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부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 셀러랑 아까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가격 협의가 되지만 구매 내역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해야지만 되는데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라쿠텐 셀러가 아무리 많이 사도 협의가 안 됩니다. 가격 협의가. 저 같은 경우는 한 셀러한테 거의 5천만 원 이상 한 달에 결제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협의를 안 해줘요.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자 입장에서 진입을 하시면 저 같은 잘 파는 셀러랑 바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셨을 때 판매하는 난이도가 이런 부분에서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품 CS 자체도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이미지에 있는 상품 그대로 가기 때문에 고객이 받아봤을 때 상품 자체가 뭐 파손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딱히 반품해달라고 요구가 안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재권 문제로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일본은 저희가 글로벌 제품을 보통 판매를 하게 될 텐데 물론 일본 로컬 브랜드도 많이 판매를 하겠지만 글로벌 제품 같은 경우 지재권 문제가 거의 한 90% 이상은 안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 구매 대행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마진이 일단 중국보다 적겠죠.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저는 혼자 매출 1억 찍을 때까지 혼자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15에서 20% 내외 정도는 마진을 계속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카테고리나 상품군에 따라서 이 마진은 계속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완전 평균을 낸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마진을 높이고 싶다, 극대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다양한 상품을 소싱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쟁도 높고 매출이 높게 나오지만 너무 경쟁도 높고 마진이 낮은 제품만 들어가서 판매를 하다기보다 좀 이런 마진을 높이 챙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카테고리랑 다양한 상품들을 계속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싱을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강의에서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단점으로는 좀 재고나 품절 이슈가 많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을 저희가 팔다 보니까 이제 인기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고가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재고 품절 같은 경우는 대처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품절이 됐다고 하면 사실 그 제품 그만 팔고 다른 제품 또 올리면 또 그만큼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품절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품군이나 카테고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을 걱정하시고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 단점으로는 또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정품 소명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뭐 쿠팡이 아무래도 정품 소명이 가장 심한데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어떤 나이키라는 한 브랜드 상품을 팔았다고 하면 그 판매한 내역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한 내역 차곡차곡 가지고 있다가 정품 소명 완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긴 하지만 완료하기만 하면 판매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의 장점, 잔점과 단점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의 결론,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어떤 거 들어가는 게 좋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진이 물론 높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지만 판매하기가 어렵다, 매출을 내기가 어렵다면 좀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 입장에서 매출을 내는 건 일본 구매 대행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엔 일본 구매 대행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재권 문제도 없어서 업무 난이도 자체도 중국보다 조금 쉽다.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에서 먼저 초보자분들이 경험을 쌓고 중국이나 미국, 유럽 이런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일본 구매 대행 하게 되면 어디서 소싱하고 어떤 걸 판매해야 되냐, 조금 좋은 소싱처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라쿠텐 해라. 초보자 입장이면 더더욱 라쿠텐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라쿠텐이 상품이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입점해 있는 셀러들도 가장 많은 게 라쿠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라쿠텐을 깊게 파고들어서 많은 상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소싱처, 나만 팔 수 있는 소싱처는 라쿠텐에 있는 상품 많이 깔고 그 이후에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저도 실제로 제 매출의 70% 정도는 라쿠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판매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한국에 인기 있는 제품을 찾아서 라쿠텐에서 소싱하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제가 예시로 이제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쿠데고요. 저는 아이템 소싱을 할 때 아이템 스카우트도 많이 이용을 하고 쿠데의 튜너 키워드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키워드 발굴로 들어가 볼게요.
물론 지금 시즌에 그리고 다가올 시즌에 굉장히 인기 있는 카테고리 많고 일본에서 소싱할 수 있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중에 지금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등산 쪽을 봐보도록 할게요. 일본 아웃도어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등산으로 들어와서 3차 카테고리까지 한번 정해볼게요. 등산화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검색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색량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인기 있으면 들어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검색 수순으로 놓는 거예요.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킨 제스퍼라는 게 또 보여요. 그럼 이게 시리즈인 거예요. 이 킨이라는 브랜드에. 그럼 저희가 이거를 소싱할 수 있을까? 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우선. 자, 그럼 네이버 쇼핑에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킨 제스퍼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23,000번의 월간 검색 수가 있고요. 매출도 6개월 동안 1억 2천이나 나왔고, 실제로 이제 구매 대행에서 판매를 하고 있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때 국내 판매자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 셀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물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물론 2월에 올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많은 판매량을 냈다. 최근 6개월 내에 128건을 팔았다는 거죠. 더 많이 팔았겠죠, 실제로는. 이건 6개월만 산정하는 거니까. 이분은 2월에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일본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재팬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도 있고 도쿄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쿠텐에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라쿠텐 들어와서 킨 제스퍼라고 한번 쳐볼게요. 쳤더니 연관 검색어가 나와요. 그럼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이제 킨 제스퍼라는 이 시리즈 하나만으로 1,400개의 상품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1,400개의 상품 중에는 이렇게 겹치는 상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고 상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싱할 수 있는 상품들 수는 요거보단 적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1,000개 이상의 상품은 소싱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라쿠텐에서 기본을 지키면서 라쿠텐에서 소싱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느냐를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1,400개의 상품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킨 공홈이에요. 그럼 이 킨 공홈에 제스퍼라는 시리즈의 상품이 몇 개나 있나 한번 봐볼게요. 제스퍼로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상품 수가 47개밖에 안 나와요. 47개. 굉장히 현저히 차이가 나죠. 아무리 여기 겹치는 상품들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킨 공홈에 있는 상품보다 훨씬 많은 상품들 그리고 훨씬 많은 판매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라쿠텐을 가장 먼저 공부해서 라쿠텐에서 가장 먼저 소싱을 많이 해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하게 라쿠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라쿠텐은 기본 화면이에요. 기본 화면인데 굉장히 다양한 탭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쿠텐 패션도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라쿠텐 내에서 패션 카테고리만 따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랭킹도 볼 수 있어요. 자, 랭킹을 본다고 했을 때 저희가 물론 저희 소싱의 기본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쵸? 한국에서 수요가 있는 제품을 팔아야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본 라쿠텐에서도 이런 랭킹이나 카테고리를 보는 게 왜 도움이 되냐면 한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나 제품들이 일본에서도 인기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서 유행을 하면 한국에서 유행이 따라오니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쿠텐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이렇게 내려보면 라쿠텐 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이버처럼 아이템 스카우트처럼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똑같아요. 여기서 스포츠를 들어가서 방금 제가 등산화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등산으로 들어가 볼게요. 등산으로 들어갔더니 굉장히 다양하게 카테고리를 또 나눠놨어요. 저는 등산화를 봤었죠. 신발을 눌러볼게요. 신발을 눌렀더니 이렇게 다양한 판매 업체들도 나오고 상품들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랭킹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뭐가 등산화 기준으로 어떤 상품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걸리는 게 있죠. 살로몬 제가 말씀드렸듯이 1등에 살로몬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살로몬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디다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저는 어디를 보여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기에요. 필터예요. 필터. 그럼 필터 보면 시즌으로도 나뉘고요. 여기 브랜드로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더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미 머렐도 나오고 킨도 나오고 아디다스도 나오고 살로몬도 나오고 노스페이스도 나오고 다 나와요. 브랜드들이 여기 있는 브랜드들이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많죠. 지금 딱 봐도.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소렐이라는 브랜드도 나와요. 이런 소렐이라는 브랜드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브랜드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단순히 아이템 스카우트나 푸드에너만 검색하면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뭐가 인기 있는지도 현지에서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라쿠텐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클릭을 해볼게요. 저희가 킨 제스퍼라는 시리즈로 찾아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킨이라는 브랜드로 그대로 봐보겠습니다. 들어왔더니 킨 등산화에 관련된 상품만 3,166개가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라쿠텐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품이 지금
이 등산화 관련된 킨 관련된 상품만 3,000개가 나오는데 일본에는 등산화 관련해서 더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또 다른 카테고리에서 또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라쿠텐에 굉장히 많은 판매 업체들이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쿠텐에서 소싱해도 정말 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이키로 한번 예를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라쿠텐에서 그냥 나이키로 검색을 해볼게요. 나이키로만 검색했을 때도 벌써 78만 개의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쿠텐을 먼저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라쿠텐에서 판매 업체들도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시고 라쿠텐에서 소식만 주기적으로 하셔도 매출은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래서 라쿠텐을 먼저 공부해라. 이 부분을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또 내려보시면 이렇게 브랜드 공식 샵들도 나와요. 아울렛도 나오고 이런 데도 다 들어가 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더니 여기서도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놨어요. 그리고 여러 공식 홈페이지, 공식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 있어요. 여기 실제로. 킨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랬더니 킨도 여기 입점을 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상품들을 다 또 팔고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는 상품도 여기 라쿠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 상품들을 다른 셀러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쿠텐을 꼭 공부를 많이 하셔라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라쿠텐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렸고요. 자, 일본 구매 대행 시작하시면 라쿠텐이 가장 중요하니까 라쿠텐에서 기본을 쌓으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무료 강의에서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